1살 때의 자신의 사진을 보세요. 아마도 그 사진 속 인물이 어릴 적의 나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시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하드드라이브를 완전히 포맷한 겁니다. 사진 속 아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 아기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 아이의 정신은 물리적으로 해체되고 덮어써져서 지금의 당신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기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1장 앨범 속의 낯선 사람. 아마 인간의 몸이 7년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인기 과학 이야기들처럼 이것도 진실의 일부만 담고 있습니다. 피부세포나 장세포처럼 강한 햇빛이나 강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세포들은 몇 주마다 새로 교체되지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도 아기 때의 세포를 꽤 많이 간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세포는 평생 동안 약 40%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기였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 마치 그때를 기억하는 듯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이 유아기 또는 아동기 기억상실이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복잡하지만 신비롭지는 않은 여러 과정들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가 쉽게 각인될 수 있는 크고 흐릿한 공백입니다. 사실 앨범 속 아기 시절의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라서 누군가가 다른 아기의 사진을 보여줘도 그게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오래된 기억들은 문서 파쇄기에 밀려 들어가고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됩니다. 언제부터 예전의 당신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불편해서 철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배와 소리테스 역설입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배의 각 부품을 하나씩 천천히 교체하다 보면 원래의 부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같은 배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모래더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래알을 몇 개나 빼야 더 이상 더미가 아니게 될까요? 혹은 우리 경우에는 아기 뇌 속의 기억이 몇 개나 사라져야 아기 자신도 사라지게 될까요? 당신은 진짜인가요? 당신은 항상 당신이었나요? 혹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아기 뇌가 발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두 번째 입주자였나요?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제2장 하드웨어의 환상.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아기들이 약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반대죠. 아기의 뇌는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중년에 사용하는 고장난 혼다 시빅 같은 뇌에 비하면 고성능 페라리와도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뇌는 전체 체중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출생 직전에는 무려 25%를 차지하죠.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아기의 뇌는 여전히 전체 체중의 무려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처음 3달 동안 뇌는 하루에 1%씩 계속 성장하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뇌 발달 시기를 겪게 됩니다. 영아의 뇌는 실제 성인 뇌보다 무려 50%더 많은 시냅스 연결을 가진 강력한 데이터 스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기 때의 뇌를 성인까지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기술과 언어를 배우고 성격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신경 가소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아의 뇌에서는 매 초마다 100만 개가 넘는 신경 연결이 생성되며 이 과정은 엄청난 대사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아기의 에너지 중 60%가 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3살의 뇌는 성인보다 2배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균적인 아기나 유아는 알파벳을 외우기도 전에 기어다니고 옹알이하는 슈퍼컴퓨터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아기였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아기 뇌가 본질적으로 약한 하드웨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아기의 자아가 통째로 지워지는 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기능입니다. 유아의 뇌는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억에 관해서는 뇌의 중요한 부분인 해마에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합니다. 해마는 변형계의 작은 부분으로 단기 기억 중 어떤 것을 장기 기억으로 깊이 저장할지 선택하여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는 해마의 신경 발생 수준이 높아서 새롭게 생성된 기억이 빠르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며 한번 버린 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없애려는 과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성장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3장
하드드라이브 포맷. 2014년 폴 W 프랭클린과 시나 A 조슬린의 신경 발생, 즉 새로운 신경 조직의 생성에 관한 연구는 뇌가 스스로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미 메커니즘이라 부릅니다. 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 비밀번호, 오래된 복권번호, 3년 전 아침에 먹은 음식처럼 쓸모없는 데이터로 인해 뇌가 막히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런 기억을 모두 뇌에 담고 있다면 초능력보다 저주처럼 느껴질 겁니다. 프랭클린과 조슬린이 밝혀낸 특정 정리 메커니즘은 치아이랑의 악교 하부 영역에서 새로운 세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포들은 먼저 증식한 후 나중에 해마의 회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플라스틱 공이 가득한 상자를 상상해보세요. 볼풀장에 있는 공들처럼요. 그런 다음 우리가 새 공을 하나 주고 다른 공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공을 상자 맨 아래로 옮기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불가능하겠죠? 바로 그 방식으로 치상회의 악과립대에서 생성된 새로운 세포들이 해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닫힌 시스템에 새 것을 추가하면 기존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새로운 세포가 해마에 통합될 때 기존의 신경회로가 반드시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재구성은 이미 저장된 기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뒤섞는 것이죠. 더 배울수록 오히려 덜 알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성장 과정은 컴퓨터가 작동 중 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이미 존재하는 정신구조를 산산이 부수는 격렬한 침입입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억과 새로운 기억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의 특정 부위를 표적으로 하여 기억 상실증이나 치매 등 기억 소실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안한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기였던 당신은 성장하면서 몸과 뇌에 내재된 과정들 때문에 운명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자연적 과정이 당신 자신의 정신을 상대로 한 이 음모에 가담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극히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시냅스 대학살. 인간의 뇌는 부동산과 같습니다. 공간은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개골의 크기는 항상 뇌의 물리적 크기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뇌의 물리적 크기는 그 안에서 가능한 시냅스 연결의 수를 항상 제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는 뇌가 주변 세상의 온갖 정보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 시기에 언어부터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많은 귀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이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든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처럼 당신의 뇌도 쓸모없는 것부터 실제로 위험한 것까지 많은 쓸데없는 정보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과 기억은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알려진 격렬한 정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억들이 미친 듯이 대량으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12세에서 30세 사이라면 지금 바로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과거의 자신이 사라지고 미래의 자신이 되어가는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냅스가 가지치기 될지는 전적으로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냅스 연결, 자주 보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기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등이 강화됩니다. 덜 사용되는 연결들은 점차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시냅스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집중력 향상, 더 선명한 기억력, 더 나은 감각 처리 등 다양한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몸의 이전 주인에게는 이것이 사실상 아마겟돈이 현실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3살 무렵에 시냅스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 10살까지는 무려 50%에 달하는 여분의 시냅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한 도시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로와 다리의 절반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롭지만 안타까운 점은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 결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신경학적인 장벽을 넘는다고 해도 그 뒤에는 또 다른 잠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5장 거울과 유령.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이번 사람들이 파티에서 새벽 2시쯤 술을 좀 많이 마신 후에 서로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처럼 들리네요.
이 질문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MSR, 즉 거울 자기 인식 테스트라는 실험도 고안했습니다. 1970년 심리학자 고든 갤럽 주니어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자기 인식 정도를 그들이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다른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인간 아기들을 위한 구체적인 변형 실험은 주로 무즈 테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누주 화장품을 사용해 아이가 볼 수 없는 피부 어딘가, 보통 이마 같은 곳에 점을 찍습니다. 아기가 거울 속에서 빨간 점을 보고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이마를 바로 만진다면 이는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있다는 꽤 강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생후 처음 12개월 동안 대부분의 아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아기들은 거울 속 대머리에 침 흘리는 작은 존재를 보고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나라는 감각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아기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함께 노는 상대로 인식했습니다. 20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야 비로소 인식률이 6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절반의 아기들이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아기들은 기억을 맥락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주요 방법도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6장, 언어의 잠금 장치.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해준 여러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과 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휘는 여러 면에서 상상의 경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발달시키기 전의 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감정과 감각이 기억의 끈적한 기반이라면 언어는 그것을 모두 지탱해주는 뼈대입니다. 언어 이전에는 이른바 언어 이전 혹은 신체적 기억이 순수한 감각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후 2, 3년 동안 언어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해서 언어를 일종의 정신적 저장 매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 매체가 바뀌면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2002년에 가브리엘 심콕과 할린 헤인 실시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우기 전의 기억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실험 결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험 시점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목표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어휘를 이미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실험 중 언어 배우기 전 기억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은 사건을 기억할 때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던 어휘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어 발달이 유아기 기억 상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잘가 아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이전의 모든 기억에도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낯설고 당황스러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예외가 있을지, 예를 들어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7장, HSM의 역설. 때로는 기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평생 동안 완벽하게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도로 우수한 자서전적 기억력, 즉 HSAM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 말은 이 상태인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히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극히 드물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단된 사람은 약 60명에 불과합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이 상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기억 처리의 축도협과 학습에 관여하는 꼬리액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의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완벽한 기억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기였던 시절에 가장 이른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초현실적 기억은 주로 어린 시절 후반에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아무리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기 기억의 단절인 유아기 기억 상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는 이것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가장 어린 시절을 버리는 것이 진화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8. 장, 안정성, 가소성, 딜레마입니다. 뇌라는 기관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며 자신이 속한 삶의 시기에 맞게 적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진행됨에 따라 간단히 말해 당신은 다른 유형의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어린 시절에는 신경 가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부드럽고 젖은 점토 덩어리와 같아서 매일 받아들이는 정보가 그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인생에서 자신의 길에 대한 감각이 더 좋아지고 당신의 경험들이 그 점토를 구체적인 무언가로 빚어냅니다. 논의를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당신의 뇌라는 점토 덩어리가 컵 모양으로 빚어진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컵 모양이 되었다고 해도 젖은 점토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컵을 가마에 넣고 구워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이 순간 컵은 유연성,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대신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한 가지가 되었지만 이전보다 그 한 가지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가능성의 세계에서 기회를 유치만 대신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들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매우 가치 있습니다. 걷기와 말하기를 완전히 익히면 뇌는 해당 매뉴얼을 버리고 더 복잡한 요구를 수용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지워져도 어른이 된 마음속 흐릿한 세계에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9장 기계 속의 유령. 한 번에 뇌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과정들 중 실제로 의식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백그라운드 탭에서 작동합니다. 걷기나 말하기 같은 학습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절차 기억이라고 부르며 더 큰 하위 범주인 암묵적 기억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뇌의 이전 거주자가 남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자신의 깊은 역사에 뿌리둔 행동과 반응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보면 긴장하지만 아마도 1살 때 저먼 셰퍼드가 당신 얼굴 앞에서 짖었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알기 전부터 막연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는데 이는 자신이 되기 전 쌓은 유대감 때문입니다. 연기는 남아있지만 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는 것뿐입니다. 10장 새로운 세입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영상의 시작에서 암시했던 두려운 진실을 증명합니다. 당신, 즉 계속 변하는 기억들과 불꽃처럼 튀는 시냅스들이 모여서 나라고 결정하는 그 집합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당신이었습니다. 정확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신의 나이에서 몇 년만 빼면 됩니다. 당신이 내 몸이라고 부르는 그 고쳐 쓰는 집의 첫 번째 세입자, 즉 처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처음으로 말을 하고 처음으로 해돋이와 해넘이를 본 그 존재는 이제 거의 데이터 유령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부모님이 당신의 어린 시절 귀여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당신 머릿속 뒤편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그 인상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당신은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잠시 기억해보세요. 아마도 처음 몇 년 동안 당신을 위해 그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준 사람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속삭여보세요. 어쩌면 2, 3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면 언젠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기억의 연약함이 궁금하다면 루트 캐너 치료 후 기억을 잃은 남자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